이제 그래서 이제 목차에 대해서 다시 좀 보충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 이제 첫 표지에서 우리가 시공간이 휘어져서 이렇게 그 서해 바닷물이나 이런 게 그 지표면에 붙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시공간이 우리가 사는 시간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게 바로 그 리만 공유 텐사가 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이 휘어진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그 펜이 있는데 펜은 이건 동일한 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이거거든요. 제가 여기에 있어요. 똑같이 동일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를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직각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직각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면 약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휘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면은 동일해야 돼.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이 휘어진 세상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면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표면의 시간과 공간은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지구 질량이라는 거대한 구덩어리의 질량에 의해서 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리만 공률 텐서가 그렇게 설명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GPS 위성의 지표면에 대한 시간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동차 운전할 때도 보면 다 GPS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간과 공간이 휘어져서 나타난 시간차를 보정해주지 않으면 지구 같은 경우는 하루에 GPS 자동차 운전을 보정 안 하면 하루에 목적지가 11km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11km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시간과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GPS 위성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만유인력하고 뉴턴의 만유인력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GPS 위성의 운동하고 우리가 끝에다가 공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는 공의 운동하고 위성의 운동은 다릅니다.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다 착각을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끈에서 돌리는 공의 회전하고 인공위성이 지구 중심을 해서 원운동, 등속 원운동하고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그 끈에 달린 공이 회전하는 거에 구심력하고 원심력하고 평행을 이뤄가지고 그 경로를 따라서 공은 그렇게 그 경로를 그립니다. 그런데 위성은 그게 아니에요. 위성은 그 원심력하고 구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설명할 텐데 그 위성의 입장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좀 잘못 알고 있어요. 거의 99%의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보시고 동영상을 이제 보시면은 그 위성하고 이 공의 운동이 그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설명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저 PPT 준비한 게 있는데, 이 PPT는 작년하고 그다음에 올 초에 한 그 PPT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PPT 잘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오디오도 보강해서 다시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PPT를 잠깐 우리 오늘 할 거 보여주면 다음 페이지에 요게 바로 이제 그 절대 시간하고 절대 공간을 그 표시한 그겁니다, 이게. 그 이제 직각좌표계를 그 표시를 하는데, 그 직각좌표계를 또 다르게 표현한 게 바로 요 행렬이거든요. 요 행렬. 요게 바로 그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대표하는 그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메트릭 텐세라고 하는데,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대표하는 메트릭 텐세입니다. 그래서 이 텐세는 그 우주에 물질하고 에너지가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 형성되는 게 바로 이러한 좌표계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좌표계는 없는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거는 그 어떤 나중에 이제 중력장방지식 의도할 때 다 쓰이게 돼요. 수학에서 경계 조건이라고 하죠. 어떤 물질에서 아주 빨리 가면은 그 물질의 영향력이 없는 데까지 가면 거기는 바로 이러한 행렬에 근사하게 돼요. 그래서 할 때 쓰기 때문에 이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의 어떤 좌표계를 첫 번째 PPT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면은 두 번째 PPT에서는 그 마이켈슨 몰리 장치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특수 상대성 이론이 바로 요 실험에 의해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실험이 바로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특수 상대성 이론을 어떤 진입하는 어떤 실험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 번째 PPT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PPT 가시면은 거기서 마이켈슨 몰리 실험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등속 운동하는 계에 대해서 시간하고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지한 사람에 대해서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다 똑같지 않다는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PPT는 거기에 이제 중력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그런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다 다르다. 점점마다 다 다른데, 그러한 세계에서는 어떤 속도가 좀 다르게 또 정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제 사원 속도라고 하는데, 이걸 또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PPT 보면은,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에 대표하는 좌표계획, 직각좌표계획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떤 물질 에너지가 있을 때 시공간이 휘어지는데, 그 휘어진 좌표계를 표시를 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좌표계가 이렇게 휘어지냐? 네, 휘어집니다. 어떤 태양계나 지구 근처에서는
좌표계가 이렇게까지 휘어진 걸 볼 수는 없어요. 근사하게 이렇게만 보이죠. 근데 블랙홀 근처에 가시면 좌표계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휘어진 좌표계에서 는 요 좌표계와 이 좌표계와는 좀 다른 접근 방법이 다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코베리언트라고 콘트라베리언트, 공변 벡터, 반변 벡터를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PPT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러면은 이 시간과 공간이 휘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 수학적으로 그걸 표시를 할까? 그게 이제 설명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매트릭 텐서라는 거거든요. 아까 설명했듯이 요거는 이제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의 어떤 표시하는 세계를 표시하는 매트릭 텐서라고 그랬는데 시공간이 휘어진 세계의 매트릭 텐서는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 텐서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시공간이 휘어져 있어요. 여기도 휘어져 있고 저기 뭐 다 다르게 휘어져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표시를 할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요 한 포인트하고 바로 인접한 포인트 간에 어떤 기저 벡터들의 어떤 관계, 이런 걸 관계를 인접한 점 사이의 기저 벡터의 변화의 관계를 그게 바로 매트릭 텐서인데 그런 매트릭 텐서로 어떤 시간과 공간이 휘어진 좌표계를 표시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PPT에도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PPT 가시면은 시간과 공간이 휘어진 그러한 세계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가져올까? 뭐 그런 걸 표시하는데, 그거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그게 텐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서 그 텐서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크리스토펠이 또 여기서 나오는 거죠. 크리스토펠이라는 게.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은 그럼 그러한 시공간 휘어진 좌표계에서는 세계에서 모든 물체의 움직임이 어떨까? 그러한 거를 이 PPT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그 유명한 그 지구대식 방정식인데, 요게 이제 시공간이 휘어진 세계에서 외력이 없는 물체는 어떠한 경로로 움직일까? 이러한 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PPT에서. 그 다음에 다음 PPT에 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휘어진 이공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요거 설명했죠. 요걸 리만 공률 텐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하면서 거기서 이제 비앙키 항등식이 나오고, 비앙키 항등식에서 바로 중력장어 방정식이 바로 유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PPT 가면은, 요거는 이제 아까 물질 에너지가 그 주변에 시간과 공간을 휘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시간과 공간을 휘어진 물질 에너지가 어떻게 그런 거를 우리가 설명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PPT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렇게 표시를 되기를 물질 에너지 모멘텀 텐서 이렇게 해서 거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력장 방정식에 보시면은 요게 바로 에너지 모멘텀 텐서이고, 요게 이제 어떤 공간의 계학적인 어떤 요 물질 에너지가 변함에 따라서 그 주변의 시공간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표시하는 게 바로 중력장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요 PPT에서 그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PPT에 가시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파트 3. 파트 3가 이제 그 응용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대표적으로 구형, 지구 같은 구형의 물질이 있었을 때 그 주변의 시공간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거를 이 책의 파트 3에 10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10장에서 그 주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그 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매트릭 텐서라고 그랬죠. 그 매트릭 텐서가 이런 지구형 구형 물질이 있을 때 시공간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를 구한다는 거는 바로 이 시공간 주변 한 포인트 연접 한 포인트 간의 어떤 관계 기저 벡터들의 관계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 구한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매트릭 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구형 물질의 질량이 있을 때 그 주변의 시공간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가 그거를 구한 게 요거고 요거를 이제 슈바르츠가 풀었다고 해서 슈바르츠 매트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10장에서 직접 풀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가면 또 응용인데 요거는 이제 수성의 긍일점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뉴턴이가 말한 수성과 태양 간의 만유인력만 적용했을 때 그 궤도가 어떻게 될까 해서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인슈타인이가 말한 태양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진 됐을 때 그 안에 수성은 어떻게 운동을 할까 궤도 어떤 궤도를 그릴까에 대해서 풀어본 게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공간이 휘어진 자폭에서 외력이 없는 물체의 운동을 가지고 그게 이제 그 주대식 방정식, 축지선 방정식에서부터 수성의 궤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PPT에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할 거고요. 네, 마지막 장에 가시면은 빛의 힘의 각도. 이것도 이제 여기 책 12장에서 자세하게 그 풀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GPS 위성의 시간 차도 13장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3장은 그 알라딘하고 인터파크 도서에 그 전체 장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처음 읽었을 때는 잘 못 알아들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많이 좀 GPS하고 위성의 시간차가 발생한다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따가 오후에 이따가 이제 다 그 차례차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